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포토그래퍼 한용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작가를 왜 하게 되신 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왜 하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사진을 접하게 됐고, 남들은 공부를 할 때 저는 사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사진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진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도 그쪽으로 진학을 하게 됐고, 지금 헤어 사진을 약 10년 정도 전문적으로 찍은 지는 10년 정도가 되고요. 원래 저는 사진을 공부할 때는 네. 광고 사진을 공부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광고 스튜디오에서도 일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 어떤 일자리를 찾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피라는 매체를 알게 됐고, 거기에 제가 입사를 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에 이렇게까지 10년가량 헤어 시장에 오게 된 계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왜 헤어 사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헤어 사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래피에 입사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정말 멋있는 광고를 찍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는데,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래피라는 매체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고, 그 매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약 8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8년? 네, 그래피에서만 8년 가까이 제가 2010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거의 8년 동안 헤어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쌓였고, 그 포트폴리오가 쌓이니까 이제 계속 그런 쪽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장님도 네. 단발머리를 쇼커트를 계속 네네. 하니까 네. 쇼커트 손님이 계속 느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자기가 집중한 것에 대해서 작품을 했던 게 그렇죠. 그걸로 많이 이제 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 포트폴리오가 그쪽으로 이제 헤어 쪽으로만 계속 쌓였던 거죠. 헤어 사진을 찍을 때 지금 선생님은 디자이너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 촬영을 많이 하세요? 요즘에는 미용사분들이 살롱에서 일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시그니처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큰 프랜차이즈들만 헤어 트렌드를 발표했다면, 요즘에는 개인 샵들도 자기 직원들과 같이 트렌드를 발표하는 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 문화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헤어 쪽으로 촬영하고 있는 부류는 개인의 작품과 헤어 브랜드의 어떤 트렌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좀 말씀하시 좀 그렇죠? 비용은 저는 되게 저렴합니다.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업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헤어 브랜드에서 어떤 트렌드가 나와야겠죠. 우리는 어떤 거를 발표하자, 이렇게 헤어 브랜드마다 각자가 가진 어떤 아이덴티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토그래퍼와 같이 상의를 하고, 이거를 뭐 야외에서 촬영을 할 건지 실내에서 촬영을 할 건지, 그런 거는 서로 협의하에 이제 서로 회의도 몇 번 하고요. 지금 하셨던 작업이 어느 정도 되세요? 헤어 브랜드에서 네. 포토 콘테스트들을 해요. 뭐 DA라든지 네, 뭐 DA도 있고, 일본에서 하는 DA 포토웍스였나요? 아무튼 네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시세도도 있고, 웰라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저랑 작업하신 분들이 1등을 많이 했죠.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래서 저는 미용사들을 위한 사진 교육을 다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포토 작업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위한 그런 사진을 찍기보다는 어떤 내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면 발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등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고정현 헤어라고, 인천에 고정현 헤어의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그 보이드 청담의 재영 선생님하고, 그 두 분들은 되게 열심히 노력하시고 저랑 같이 작업하고 이제 수상하시고 아베다에서 상 받으셨어요. 그 대회에서 그 두 분들이
이제 작품을 가지고 1등을 하셨고, 그분들은 이제 그 외국에서 진행되는 맞아. 세계의 아베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국 대표로 가시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저는 밀본 이번에 DA의 그 작품 촬영을 마루니에어의 세 분의 작품을 촬영을 했는데 그 세 분이 다 이번에 디자이너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그러니까 저는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촬영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이제 결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저는 뿌듯하죠. 그럼 지금 미용인들의 사진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면 지금은 SNS나 내 예약 피드에 내가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잘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경향이 엄청 많아졌죠. 근데 사진을 이렇게 계속 찍는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해야 쉽게 계속 많은 양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교육 때도 말씀드리지만 일단 내가 사진을 찍는 어떤 스킬, 기술이 너무 부족하다, 경험이 전무하다 이러면 일단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연습을 고객을 세워다 놓고 연습을 하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원이나 친구나 그러니까 가족을 동원해서 모델 삼아서 머리를 해주고 그 사람들을 먼저 찍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이 본인이 돼야지 나중에 고객을 한 명 한 명 찍을 때 크게 무리 없이 찍을 수가 있죠. 그러면 작품 사진 같은 거는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작품 사진은 제가 지금 교육 다니는 건 스마트폰 교육이지만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마케팅용으로 찍는 거고 작품 사진은 일단 모델이 섭외가 돼야 되고 어떤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의 어떤 그런 디자인에 대한 컨셉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만약에 필요하면 섭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포토그래퍼도 섭외를 해야 되고 요즘에는 근데 포토를 본인이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작품 촬영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다 모인 상태에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도해보면 어느샌가 어떤 작품이 나와있죠. 근데 선생님은 요즘 디자이너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네.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통 그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를? 네. 비용을 주고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작품을 찍어드리고 보정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품이 나오는 거구나. 네. 그럼 만약에 대회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사진을 찍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네.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저랑. 네. 비용을 내고? 네, 그렇죠. 비싼가요? 아니요, 좀 안 비싸요. 혹시 비용은 공개 좀 그렇죠? 네. DM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해도 돼요? 네. 네. 제가 밀본에서 내년 초에 디자이너 선생님들하고 세미나가 있어요. 워크샵하고 세미나. 제가 느끼는 건 제가 이제 2010년에 제가 그라피에 처음 입사했을 땐 그라피라고 하면 모르는 디자이너가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미용실에서 그라피를 엄청 무시하는 경향이 엄청났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2010년에. 네. 근데 지금은 제가 교육 다니면서 제가 그래픽 출신이라 그러면 모르면 이상한 사람일 정도로 지금은 미용계에서 그래픽이라는 잡지의 존재가 되게 이제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갔어요.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보면은 옛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어떤 트렌드 발표를 큰 대형 프랜차이즈 헤어샵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미용사분들도 이제는 인식이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세상에 공개를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그 밀본이랑 하는 그런 세미나도 되게 기대가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진 촬영 해보셨지만 네. 이 손님한테 하고 가는 거랑 찍기 위해서 디자인 그렇죠. 마무리하는 건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죠. 근데 해본 것과 안 해본 게 되게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디자이너들은 사실상 이제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상황적으로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밀본 세미나에 디자이너가 참여를 하는데 도대체 그런 세미나들은 어떻게 디자이너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걸까? 네. 이런 것들 아마 되게 많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일단 본인의 의지가 가장 그렇죠. 중요할 거고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샵의 오너분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매출을 올려야 되는 시간에 그런 교육을 간다고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작업하니 뭐 이렇게 아무튼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그 두 분의 의지가 가장 아 디자이너와 오너와- 오너의 네. 마인드가 네. 같이 맞아 떨어져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너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5명의 디자이너를 데리고 있다. 근데 그 한 명이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되게 원한다. 그러면은 그 한 명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다 똑같이 매출만 올리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한다면, 디자이너가 원한다면, 그래서 밀어주면서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막 시세이도에서도 있고, 일본에서도 있고, 데니에서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럼요. 뭐 이 디자이너가 이게 뛰어나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포커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 그렇죠. 예, 누구나 예. 할 수 있죠. 너무 어려워하시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쵸. 내가 과연 이 사진을 잘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더라고요. 그런 고민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일단 시도해보고 일단 내 수준이 어디 정도인가 그런 대회 같은 데 나가고 출품도 해보면서 한번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해보면 그래픽 왜 나오신 거예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8년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제 나름의 변화도 필요했고 뭐 오래 있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그래픽 사진을 찍으면서 네. 어느 순간 이제 제가 거기에 있는 게 그래픽한테 뭔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똑같이 네. 계속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찍으니까 계속 매달 제가 찍으니까 맞아. 이게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바뀌는데 네. 결론은 내가 찍으니까 이게 매달 그냥 똑같은 것 같고 아 이제는 내가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뭐 그 외에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제 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 그렇죠. 미용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각자 자기만의 어떤 컨셉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성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쇼컷에 네네. 다 뭐 이렇게 쇼코대 성진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를 컨셉화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즘에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난 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흔히 우리가 아는 이렇게 잘 나가는 디자이너 분들을 보면 다 컨셉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롱 스타일의 달인, 무슨 스타일의 달인, 무슨 스타일, 정말 다 그런 분들이 다 대한민국 헤어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어떤 헤어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지 그런 거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찾으려면 사실 그거를 손님만 해가지고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사진으로 남겨보고 그렇게 뭔가 내 디자인을 조금 더 발전시켜보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진짜 드리고 싶은 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패션 디자이너나 뭐 건축 디자이너나 뭐 이렇게 디자이너라고 하면 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아 나가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그거 안 하면 뭐 망하죠, 요즘. 그렇죠. 이제 기존에는 그런 게 없어도 그냥 맞아. 손님 계속 30분 단위로 받고 이러면 괜찮았지만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편의점보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머리 어디서 자르세요? 동네에서요. 어디요? 집 앞에서요. 그게 선생님 앞으로의 목표 있으세요?
저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헤어 사진을 제일 잘 찍는 잘 찍는 사람이 되고 싶죠. 되게 오늘 엄청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